다 우리 돈벼락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보세라닙의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에스모에서 유럽중앙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17년 2월부터 18년 10월까지 12개 국가에서 88개 병원에서 위암 2차 이상 표준 치료에 실패한 환자 46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내용이 쭉 나왔어요. 쭉 나왔는데 제가 요거 이제 확실하게 제가 이쪽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요거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리보세라닙은 5.7개월, 롬서퍼는 5.7개월, 옵티보는 5.3개월, 사이람차는 5.2개월. 이게 아주 탁월하진 않죠, 그죠? 예, 탁월하진 않고, 그 중에 제일 낫죠. 론스퍼 정도 5.7개월 정도로 제일 낫다. 근데, 예, 옵티보가 지금 많이 쓰이는 거죠, 옵티보가 다 아시다시피 많이 쓰이는 약제인데, 5.3개월하고 5.7개월 정도가 이게 대단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냥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무진행 생존기간은, 리보세라님이 2.8개월, 사이람자가 2.1개월, 론스프가 2개월, 옵티보 1.6개월. 요거는 조금 좀 낫네요. 2.8개월이니까. 2개월하고도 한 3개월 가까이고, 옵티보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가네요. 옵티보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객관적 반응률 해가지고, 옵티보가 11.2%, 리보세라님은 6.9%, 사이람자는 3.4%. 객관적 반응, 사전에 정의된 양 이상의 종양감소를 보이는 환자 비율. 종양감소가 많이 됐던 것이, 옵티보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리보세라님. 그 다음에 질병통제율, DCR, 그러네요, DCR. 암세포가 성장을 멈추거나 크기가 줄어든 환자의 비율. 사이람자가 48%고, 론스프는 44%, 리보세라니 42%, 옵티보 40%. 그렇고, 완전 관해,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졌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결과는 리보세라님은 2명, 사이람자 1명. 리보세라님의 부작용 결과는 전체로 낮게 나타났다. 그래서 요 결과치를 보고 보면은 리보세라님이 어쨌든 효과가 있다 하는 게 결정됐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단히 혁신적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기존의 위암 치료제와 동등한 효과?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동등한 효과. 그리고 또 요것은 이미 이제 중국에서 시판 중이라 그러죠. 시판 중인 거고,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결과를 받은 거라서, 어쨌든 호재는 호재입니다. 호재는 호재예요. 지금까지 별로 호재가 없었던 시장에서 호재는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주가를 얼마나 올릴까 하는 것은 내일 또 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리보세라닙, HLB. 이게 이제 내일 얼마나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되겠다. 일단 내일 아침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쫓아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많지는 않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리보세라닙의 HLB가 현재 시가총액은 1조 8천억이죠. 1조 8천억. 1조 8천억 정도가 저게 싸다면 싸다 할 수 있겠고 비싸면 비싸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옛날에 가장 뭘로 넘어갔나? 헬릭스미스보다는 훨씬 쌌죠. 지금은 이제 헬릭스미스하고 비슷한 거지만 HLB 헬릭스미스 지금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헬릭스미스가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있을까요? 또 신라젠도 옛날에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젠도 옛날에 참 3, 4조 정도로 2조에 3조 사이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자, 하여튼 그에 비해서는 HLB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받았던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이미 뭐 중국에서는 시판되고 있었다 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기대할 만, 더 훨씬 더 기대할 만한 게 있은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고, 하여튼 호재는 호재인데, 내일 여기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자 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매수해가지고 올라가기는, 수익 묶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먼저 답변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호재가 나왔으니까 일단 요런 것들이 이제 임상 3상에 성공하고 하는 것들이 요런 것들이 이제 그 바이오의 물론 호재는 호재지만 또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와 경제에 좋은 재료가 되겠죠. 좋은 재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삼성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도 그때 성공했다 나왔잖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도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죠. 삼성바이오 별로 움직여 뭐 미리 조금 올라왔다가 그냥 다시 그런 거고. HLB는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것도 좀 미리 좀 올라왔어요. 조금 올라왔습니다. 좀 올라와서 행보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 호재는 호재니까 나쁘진 않겠죠. 뭐 미리 좀 올라온 측면이 있다 하는 거,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인공가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뭐 그렇고, 요거는 하여튼 호재는 호재인데 글쎄 뭐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가봐야겠다. 내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주말에 나왔던 이제 주요 뉴스들 한번 제가 쭉 점검을 해볼게요. 주말에 나왔던 거. 요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HLB 항암 신약 개발 일지에서, 부강약품 보유에 리보세라닌 물질을 도입했다. 18년 4월에 도입해가지고, 18년 5월에 자회사 LSKB, 현 엘리바를 통해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6월달에 유의미한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 나왔죠. 올해 6월달입니다. 올해 6월달. 그리고 9월달에 유럽 중요학회에서 3상 임상자료 전체를 공개했다. 이렇게 해서 10월달에는 FDA와 시판하기 위한 사전 미팅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경구용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을 개발 중인 HLB가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경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HLB의 자회사인 엘리바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 종양학회에서 위암 3, 4차 치료에 쓰이는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 전체 데이터를 공개했다. 암 진행 없이 생존 연장하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기존의 시판 치료제 대비 높게 나왔고 부작용이 줄어드는 등 임상 3상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리보세라닙 PFS는 뭐 어쩌고 됐고 아까 얘기한 쭉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당초 회사는 지난 6월달에 리보세라닙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OS가 최종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해서 주가가 폭락을 이뤘다. HLB는 부작용이 낮게 나타난 것도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약물 효과와 관련된 부작용에 속하는 고혈압, 수족 증후군, 단백뇨라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HLB는 이번 결과의 토대로 다음 달 24일 FDA와 사전 미팅을 할 예정이다.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신약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 만큼 다음 달 FDA와 시작하는 신약 허가 협상도 긍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FDA와 신약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생산시설의 실사 등을 거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판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하지만 FDA가 협의 과정에서 약효나 안정성에 대한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 허가가 지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리보세라닙 OS가 통계학적으로 임상 목표치에 얼마나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만큼 다른 지표가 월등히 좋다 하더라도 임상 허가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단기적으로 반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패했다고 나왔던 그것도 뭐 그런 맥락이에요. 일각에서는 리보세라닙 OS가 통계학적으로 임상 목표치에 얼마나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만큼 다른 지표가 월등히 좋더라도 임상 허가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FDA가 신약을 허가하는 데에는 여전히 OS가 가장 중요한 만큼 목표했던 OS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FDA 통과를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향후 FDA 검증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OS가 중요하다는 거죠. OS. 그래서 요거죠. 6월달에는 의미가 있는 전체 생존기간 OS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라고 나왔고, 그 외에 나머지 것에서 좀 좋게 나왔다 그랬는데, FDA가 전체 생존기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 6월 달에 실패했다 발표했던 것이 이제 OS였다. OS. 전체 생존 기간에 관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FDA에서 이게 이제 내년도니까, 내년도에 만약 신약 허가를 해주면은 뭐 일단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신약 허가를 해줄지는 일단 가봐야 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OS가 가장 전체 생존기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목표했던 OS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다른 약하고 뭐 차이가 뭐 있느냐 하는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FDA를 낙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가시밭길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은 바이오 시밀러밖에 없네. 바이오 시밀러 보시면 되겠다. 자, 오늘 바로 북한 얘기, 남북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북 얘기로. 그래서 자, 남북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남북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돼지 쪽은 이렇게 홍성에서 의심 신고 있었는데, 충청도 쪽이 이제 최대 양동단지라 그래요. 특히 홍성이 좀 많은가 보죠. 근데 거기는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래요. 음성 판정이. 그래서 홍성군의 도척장에서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일시에 돼지 도축을 해준다고 해놓으니까 그때 이제 많이 몰려가지고 압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압사했다. 음성 판정이라는 얘기는 이제 음성 판정보다는 이게 음성 판정이라 그러면 양성인지 음성인지 뭐 약간 병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 돼지 도축 과정에서 압사했다. 예. 압사했다. 예. 그래서 압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압사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질식사라는 거죠. 질식사. 그리고 주말 사이에 새로운 감염 사례는 없었다. 그리고 지금 강화도는 그냥 완전히 강화도는 전부 다 사망하게 만든다. 사망했는데 이상하다. 전부 다 하여튼 뭐랄까 하여튼 돼지라도 하여튼 살상하는 것은 참 표현이 좀 그렇다 그죠? 전부 없애버린다. 없앤다. 강화도의 돼지는 없애버린다. 강화도는 돼지 없게끔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도는 초지대교하고
강화대교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통행할 수 있는 데가. 거기만 딱 완벽하게, 또 초지대교하고 강화대교가 좀 이게, 다리가 길죠? 굉장히 깁니다. 또 바닷물이고. 그러니까, 사실 뭐 바닷물로 뭐가 뭐 바이러스가 오염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바닷물로 뭐가 오염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교만 딱 막아놓고 거기서 강화도에서 더 이상 못 나오기만 하면, 바이러스를 못 나오기만 하면은 잡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강화도가 가장 심했는데, 강화도를 완전히 통제해버린다 하는 거하고, 김포 통진업까지 넘어왔다는 게 조금 이게 불안한 부분이죠. 그 위에 이제 적성면하고 이제 이게 이제 파주, 하고 연천 이쪽인데, 이쪽은, 그 이후로, 강화가 계속 나오고, 그 위에 김포, 뭐, 이쪽은 이제 안 나왔대요. 그동안 그 사이에. 쭉 안 나왔으니까, 더 내려가지, 더 남아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또 지켜봐야겠죠. 또, 하여튼 뭐, 돼지가 있다. 그래서 돼지는 내일은 좀, 밤새 아무 일 없으면 내일 돼지 주가는 좀 약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 2, 3일 정도 좀 약해졌을 때 이 돼지가 3주라 그랬어요. 3주. 잠복기간. 그래서 3주가 지나야 잠복기간, 그러니까 3주 동안 발병 안 하면, 그러면 좀 안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돼지열병이라는 것은, 한번 발병되었던 농장에는, 다시 돼지를 못 키운다 그래요. 돼지를 키우면 또 발병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뭐 아주 악독하다 그래요. 돼지열병 그 바이러스들이 잘 안 죽나 봐요, 그게. 그래서,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졌다고 발병 안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언제 또 발병할지 몰라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남북관계의 문제, 남북관계 얘기들 쭉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특별한 얘기 없었는데, 북한의 유엔 대표부에서 또 한 번 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대담한 결단을 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얘기는 그래요. 우리는 핵실험 안 한다. 그 다음에 미사일도 안 쏜다. 이거 안 한다 이거야, 안 한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핵실험 안 하고 ICBM 안 하고. 그 다음에 게다가 이제 그 합의가 안 됐던 핵실험장도 우리가 스스로 폐기했다. 핵실험장. 스스로 폐기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잘했는데 미국이 한 건 뭐냐? 미국은 뭐 했지? 뭐 했나? 미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있나?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치만 또 북한의 주장이 좀 먹히는 것 같기도 해. 북한이. 그래서 이제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벌써 2년이 지났네요. 2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6.12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에 이행을 요구한다. 그때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새로운 관계를 뭐 만들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새로운 관계 만들고 그런 거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은. 그래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리기오 참사관. 잠시만요. 참사관이니까 뭐 높은 직책은 아닌데, 리기오 참사관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열린 2019 글로벌 평화 포럼 이런 게 있을 때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도 참여를 한 것 같은데,
미국은 심사숙고하여 진정성과 대담한 결단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조미 공동성명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 북미 대화의 진척 여부는 미국이 어떤 입장에서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의 시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 미군 유해 송환 등 그런 것을 해왔는데, 그래서 북한은 조미 공동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근데 미국은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란과 이란에 적시됐던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이게 된 게 뭐 있냐 이거죠. 이게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도 아니고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이라는 것이 내포된 것이 무슨 하다못해 연락사무소를 만든다든 그런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들이 된 게 뭐 있냐.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그래놓고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구축된 게 뭐 있냐 이거죠. 구축된 게. 물론 이제 남북 간에 군사 회담도 했고 또 평양선언도 하고 해가지고 군사적 긴장을 좀 늦추긴 했습니다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뭐가 된 게 뭐 있냐 이런 거죠. 여전히 미국은 한미 연락 원합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신뢰조성과는 대립되는 제재 유지 발언을 공공연히 삼고 제재 유지를 계속하고 있다. 제재 유지 발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이 신뢰를 조성하고 있지도 않다. 북한한테 계속 압박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제재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미국이 우리와의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속에서 미국이 여전히 우리에게 적대감을 유지하고 있는 한 비핵화 실현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 것이 그래서 3초 동안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적대 정책을 멈추자. 적대 정책을 멈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실제로 하자는 거죠. 실제 하자. 미국이 합동군사연습 강행을 통해서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만큼 그에 대처하여 우리는 국가방위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 수단을 개발해서 배비할 것이다. 개발 시험 배비할 것이다. 하여튼. 그래서, 가까스로 멈춰 세워놓은 조미 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서로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실무회담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정말 미국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행동을 해야 된다. 제재를 해제해주거나 무슨 행동을 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 있겠다. 미국 보고 북한 보고만 자꾸 하라 그러지 말아요. 그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인 홍익표 의원도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 김원웅 강목회장도 참석했는데 홍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공동 번영과 통일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구성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당 사업별로 면제해주는 방식 적극 검토해야 된다. 미국은 비핵화 조치의 단계에 따른 상황조치 차원에서 대북 제재 조치를 완화해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북한 보고 자꾸 뭐라 그러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보기엔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서로를 적대하는 내부의 법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이를 폐지 내지는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과 전제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남북은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중단이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서 남북과 북미 대화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유감이다. 그러니까 홍 의원도 보기에 한미 연합훈련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해가지고 좀 그렇다.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훈련을 재개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속한 것은 안 했으면 좋지 않겠냐.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훈련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좀, 그렇게 하지 그랬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CTBTO의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유엔 산하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가 있어요. 그게 총장이 이제 나와서 이번에 북한하고 협의할 때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서명과 비준을 받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뭐 그렇다. 그렇고 그 다음에 가장 좀 재밌는 이거 뭐 비동맹 회의에서 얘기는 뭐 특히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북왕의 새 국면을 열 것이다. 북한이 비동맹 회의에서 비동맹 회의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가 주축이 돼가지고 쭉 하는 회의죠. 근데 뭐 별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김성 북한 유엔 대사 이게 가장 그래도 재미있는 내용이어서 그래도 가장 아까 뭐 참사관보다는 그래도 유엔 대사가 좀 높잖아요. 대사가 이제 유엔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인데, 북한 유엔 대사가, 그래도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북미가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비핵화 실무협상 개최에 대해 낙관적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낙관적이다? 뉴욕의 콜ум비아 대학에 열린 2019 글로벌 평화 포럼 요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데서 이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만찬이 열렸는데, 만찬에 참석한 김성 대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망은 낙관적이다. 실무협상이 언제쯤 열릴 것으로 보느냐는 추가 질문에, 시점이 낙관적이다. 시점이 낙관적이다. 전망이 낙관적이다. 시점이 낙관적이다.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3차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 제가 말할 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실무협상에 대해서는 시점이 낙하니까 너무 오래 끌지는 않겠다. 너무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잘 될 것 같다 하는 거, 곧 시작될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조금 좀 시간은 끌고 있지만 너무 오래 끌 것 같지 않고 어떤 실무협상은 바로 시작될 것 같다라는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제 3차 정상회담 언제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 게 아니다. 그거야 뭐 실무협상 해봐야 하는 거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하승경의 합의되는 시점과 장소에서 미국과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못하고 결국 10월달로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엊그제 얘기했지만 26일이니까 이제 목요일이었죠. 그때 얘기하기를 9월 말에는 힘들겠다. 10월달로 가야겠다. 그래서 9월달에 못했다, 10월달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 외무장관도 지금 뉴욕에 있는데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기와 관련해서 수주 내로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수주 내. 그러니까 수주 내니까 얼마 안 남았겠죠. 맨날 수주라 그래가지고 이거 수주라 그런 게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 트럼프, 김정은 회동에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수주 내라 그랬는데, 이렇게가 흘러왔네요. 트럼프, 김정은 회동. 그때가 6월 말이었죠, 6월 말. 7월 말, 8월 말, 9월 말, 3개월이 흘렀네. 수주가 이게 이렇게 많이 흘렀나? 그죠? 맞습니까? 6월 말이었죠, 그날에. 그때가 6월 말, 6월 30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8월 달에 G7 회담에서 또 트럼프가 느닷없이 북한 철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철도가 놓이면은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리고 또 흘러서 이제 9월 달이 이제 오늘이 9월에 오늘이 내일이 마지막 날이나요? 내일이 9월 29일이고 그래서 또 이제 10월로 넘어간다. 이제 그만큼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하여튼 산고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어렵게 지금 협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렵게 협상이 된다.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이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뭐 미국의 그 정치권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이거 뭐 거의 그 가능성 없다. 이렇게 처음에 많이 얘기했었죠. 한국에서도 뭐 이제 주로 그 야권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죠?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밀어붙여가지고까지 왔고, 그동안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2차 하노이회담이 있었는데 그 불발됐고, 또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많았고 그랬죠. 그래서 물론 쉽지는 않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했는데, 그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에 그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볼턴이었죠. 볼턴의 그 리비아식 모델, 요거가 북한에도 이제 적용이 될 것이다. 리비아는 사실은 핵을 갖다 개발한 것은 아니었죠. 핵을 그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죠. 그래서 뭐 리비아에서 그 없앤 것은 별게 없습니다. 리비아하고 이제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비아 모델은 그랬는데, 북한은 이제 핵을 이미 다 개발한 상태고 핵실험까지 한 상태에서 과연 리비아 모델이 먹힐 것이냐 하는 것은 참 다들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탄두를 갖다 전부 미국한테 넘긴다?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니냐. 그 옛날에 소련과 이제 그 미국이 협상을 할 때, 그때도 1차, 2차가 꼭 그 하노이랑 비슷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차 가서 합의가 됐는데, 그건 이제 핵 감축이었죠. 핵 감축. 뭐 핵 감축만 해도 괜찮죠. 일단은 핵 감축. 지금 북한하고 하려고 하는 게 일단 동결부터 시작하는 거죠. 동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감축으로 가자 하는 거고, 이런 동결과 감축의 어떤 전체 시나리오를 좀 그러니까 합의하고 가자. 이 합의의 시나리오가 이제 로드맵이죠. 로드맵을 합의하고 가자 하는 게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로드맵의 합의, 그리고 이제 처음에 뭐 할 것인가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영변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영변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쭉 해왔고, 지금 이제 그것들이 지금 계속 그 논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제 북한이 오늘도 이제 참사한 얘기도 그래요. 참사한 얘기도, 현명한 판단과 대담한 결단. 우리는 대담한 결단에 대한, 대담한 결단, 말에, 대담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우리는 김정은으로 보고 있죠, 김정은이가 대담한 결단을 좀 해달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은 또, 북한 애들은 또, 트럼프가 해달라고 그래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대담하게 정말, 그 핵을 확 폐기한다라고 나오면, 뭐, 미국하고도 대화가 확 되지 않을까요? 근데, 북한은 또 오히려 미국 보고 대담한 결단해달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주로 이제 그런 얘기들만 나왔고, 그래서, 결론인데, 제가 뭐, 알 수 있는 그가 뭐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은, 김정은하고, 사실은 김정은만 알고 있다. 김정은이 알고 있다기보다 김정은의 결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김정은이 어떻게 결단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이가 한 방에 핵을 모두 넘긴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안 할 것 같고, 김정은이 얘기대로 서로 지금 뭐 얘기한 대로 지금 영변 플러스 알파 정도, 요 정도만 일단, 없애고, 그리고 미국은 뭐 금강산을 주던, 개성공단을 주던, 철도를 주던 해가지고, 그런 거 정도로 해서 합의를 일단 하자라는 거죠. 하자. 뭐라도 한 개라도 하면 좋지 않겠냐. 또 그게 이제 연락사무소 같은 거 만들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유야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유야무야 됐든 어쨌든 간에, 한번 하자 이거죠. 하자.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 남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긴장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긴장을.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하고도 이제 핵무기를 없애자 해가지고 이제 없애고 하면서 결국 러시아가 뭐 소련이 해체되기도 했지만 소련과 미국과의 그 긴장감들과 관계가 확 해소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단 트럼프가 볼턴까지 자른 걸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일단 단계적에 합의할 것 같다. 만약에 단계적 합의를 안 할 것 같았으면 뭐하러 볼턴을 잘랐겠어요. 그냥 계속하지. 볼턴이 있는 것이 왜 볼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이제 그 주류 공화당한테는 주류 공화당 물론 강경파에 속하지만 주류 공화당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것이 볼턴과 펜스였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감안했다면은 그 트럼프가 안 잘랐겠죠. 제가 책임질까요? 그러니까 볼턴을 만약에 북한하고 합의 안 하고 그냥 계속 흘러가겠다 그랬다면은 볼턴 안 잘랐을 거야. 근데 트럼프의 어떤 결단을 하기 위한 어떤 속마음을 내비쳤다는 게 볼턴 해임이죠. 요거만 본다면은 트럼프의 강한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나 볼턴까지 해임했고 하면 진짜 하려고 그러는데 니네가 좀 크게 좀 양보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양보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잘 하면 이번에는 정말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에는 정말 잘하면 멋진 10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멋진 10월달을 기대하면서 한번 가보자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번 주 초에 나올지 지금 다 계속 곧 될 거다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나올지 이번 주 주말에 나올지 주말에 아니면은 이제 개천절로 나올지 아니면 이제 오늘 개천절에 나올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나올지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제 협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매수가 강한 매도보다 매수가 강한 그런 이제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제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제가 2100에서 조정받는다는 딱 2100에서 조정받았죠. 딱 2100 조정입니다. 그래서 2100 조정인데 이게 3일 동안 내려갔다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가 이제 중국의 협상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쯤까지는 협상 결과 봐야 되니까 그때가 이제 10월의 둘째 주죠. 10월의 둘째 주. 10월 10일이 이제 목요일이에요. 둘째 주 목요일인데 그날 또 옵션 만기네. 10일하고 11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협상이 나오니까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0월 셋째 주가 되어야 스몰 딜이 될지 미중 간의 스몰 딜이 될지 아닐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스몰 딜이라도 성공해야 이제 뚫고 올라갈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2주 동안은 시장 전체는 그냥 박스권 등락이란 말이죠. 그죠? 박스권 등락이고 그렇다면 박스권 등락이면 대형주가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형주가 못 올라갈 것이다. 그죠? 박스권 대형주 못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대형주 못 올라가면 테마주가 올라가는데 테마주는 이제
가장 탄력이 있었던 거가 이제 탄력이라기보다 급등락했던 게 이제 돼지인데, 돼지가 아시다시피 이제 좀 힘이 좀 없어요. 옛날만 하지 않아. 근데 오늘 밤사이에 돼지가 또 발병 확진이 안 나온다면 내일 아침에 또 돼지가 빌빌대겠죠. 확진 나오면 돼지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옛날만큼 이렇게 또 강하게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갖고 돼지 아니면 근데 이제 바이오가 이제 리보스라는 얘기 나왔는데 여기 이제 우리 그 대표 진양전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참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약물과 비교해가지고 전체 리보세라님이 좀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가 이제 지난번에가 이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어찌 내일 반영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바이오는 하여튼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면 굉장히 좀 좋은 거냐? 굉장히 좋은 것은 아니다 그죠? 이미 더 좀 많이 알려져 있던 거고 지난번에 실패했던 거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체 생육기관에서는 뭐 지난번에 산 거 뭐 큰 적으니까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돼지는 이제 일단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남북주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남북주도 사실 실무 협상이 확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좀 엉거주춤이죠. 엉거주춤. 근데 남북 쪽은 그래도 트럼프가 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조만간에 하지는 않겠냐. 그러면은 그래도 대장주는 남북주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가장 그래도 좀 저가에 사가지고 들고 있을 만한 게 남북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북주가 제일 보유하고 갈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별로 본다면 지난 주말 금요일날 뭐 다 좀 오른 게 별로 없었죠. 근데 가장 좀 그래도 올랐다라고 하는 게 화장품주예요. 화장품. 그래서 토니모리에 비롯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도 좀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포상 관광장 그러니까 무슨 3,000명이 왔다 그러죠. 3,000명이 엄청나죠. 3,000명이 우리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시티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3,000명이 무슨 행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화장품이 좋았습니다. 아모레프시크를 비롯해서. 그래서 요것들은 화장품은 바닥은 바닥인데 화장품의 제일 큰 악재는 그러니까 제일 큰 호재는 바닥이다. 악재는 실적이 안 좋다. 악재는 중국 로컬 화장품이 많이 올라왔다. 로컬 화장품이 상당히 굴기인가요? 굴기? 로컬 화장품이 많이 선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방.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어떤 로컬 화장품의 성장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적인 악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구조적 악재. 그런 거가 이제 그렇다. 그래서 바닥은 바닥인데 좀 이제 중국에서 과연 옛날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냐 하는 거, 그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거가 좀 악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고, 이제 화장품, 그 다음에 돼지열병,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좀, 폼페이오가, 연기된다, 이런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 철도주 선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신석재를 비롯해서 이것도 선방했다. 크게 빠지진 않았죠. 금강산주. 또 도화엔지 유신 같은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들도 선방했다 볼 수 있겠고 철강주들도 그런 대로 플러스 냈다. 그러니까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았는데 폼페이오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그러니까 아직 날짜 못 잡았다. 이제 10월달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비해서는 그런 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크게 한번 기대해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남북주 여전히 한번 기대해보자 하는 거. 두 번째로, 리보세라닙의 HLB, 요거의 어떤 흐름과, 또 파급 효과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주시해보자 하는 거. 세 번째가
돼지열병은 오늘 저녁에 특별하게 또 어디서 홍성서 발병했다 이런 거 안 나오면은 뭐 그냥 내일 아침에 좀 내려가는 좀 조정받는 모습이 될 것 같다는 거. 내일 아침까지 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안 되면 좀 조정받는 목표 이제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추가 질문 없으시면 광고 들어갑니다. 광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광고 들어갈게요. 인천여우의 회원가입, 김정은 방중 예정. 그렇죠. 인천여우 방중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인천여우의 회원가입 내용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중국에 가는 것이, 항상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방문했죠. 어찌 보면 이번에 만약에 중국을 방문한다면은, 물론 이제 70주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국을 방문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정상회담이 멀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이 멀지 않았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 전까지 쭉 보면은 이제 북미 회담하기 전에 꼭 북중 정상회담을 했었잖아요.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가 중국을 방문한다면 이번에 확실하게 북미가 좀 정상회담 하지 않겠나,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이제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 물론 또 이제 중국과의 70주년 행사 때문에 갔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렇다. 그래서 그리고 여우의 회원가입은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공개 방송할 때 이제 많이 할인 행사 하는데 저는 이제 낮에 공개 방송할 때도 할인 행사 안 해요. 더 이상 안 합니다. 이게 뭐 엄청난 할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할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2개월 130인데 2개월에 66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또 ARS도 있으니까 0234904484 요것을 이용하시 바라겠고요. 특히 남북주가 이번에 좀 기대가 된다. 내가 남북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남북주 한번 해보겠다. 혹은 작년에 제가 남북주로 해가지고 좀 수익 좀 많이 냈는데 그 이후에 하노이 결렬 이후에 물렸다. 그래서 좀 물린 종목 많이 있다. 특별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랑 같이 물린 종목에서 좀 빠져나오고 수익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남북주가 30% 정도 있다. 다른 것도 있는데 남북주가 30% 정도 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잘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 얻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좋고요. 요즘은 뭐 전문가 두세 명 이렇게 한꺼번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북주 전문이고 남북주하고 신루타하고 두 가지죠. 남북주와 신루타. 남북 플러스 신루타니까 신루타는 장기 종목을 얘기하죠. 예, 내일 가입하면 추천 종목 줍니다. 내일 아침부터 장중에 나옵니다. 장중에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리고 새로 가입한 신입 회원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별도의 문자가 나오고 별도의 종목 관리가 돼요. 신입 회원을 위해서. 또 남북주가 조금 내렸죠.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조금 내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또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절호의 매수 기회. 남북주가 좀 내렸잖아요. 대하티아도 좀 내리고 좀 내렸죠. 뭐 푸른 기술 좀 내리고 조금 내렸어요. 그다음에 부산산업 이런 것들이 다 좀 내려가지고 눌림목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 이런 분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요. 절대 기회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에 들고 있는 분들도 종목의 압축 같은 게 필요하죠. 종목의 압축. 또 수평이동.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조금 더 힘이 센 종목으로, 좀 이동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해볼 필요가 있겠고, 어차피 남북 똑같으니까 그 중에서 좀 센 놈으로 좀 힘을 줘야만이 수익률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센 놈에서 일단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물려있던 종목 다시 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실 분들도 한번 괜찮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면은 요 정도로 오늘 밤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셨죠 벌써? 그리고 깊어가는 가을밤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깊어가는 가을밤에 마지막까지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죠. 전체 생존기간이 목표에 미달했던 것은 가짜약 대조군의 수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네, 어쨌든 간에 이게 내일 이제 리보세라님은 이제 말들이 좀 많을 거예요. 지난번에 실패했다 그랬는데 또 이거 성공은 뭔 얘기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 많을 겁니다. 하여튼 내일 아침에 이제 시장의 반응을 한번 봐보자고요. 자, 박수 크게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10월의 첫째 주에서는 정말 북한과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나올 거다고 이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북한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박수 한번 세게 치면서, 자, 이번 주에는 진짜 실무협상 시작해서 좀 속도 좀 내자. 속도 좀 내자. 북미 정상, 북미 회담, 속도 좀 내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트럼프한테 좀 전화하셔서 속도 좀 내라라고 좀 해주시고, 또 뭐 요즘 트위터 저는 트위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트윗에 들어가서 김정은한테 트윗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 좀 내달라 하려면 화끈하게, 지난번에 뭐 우리 문정인 특보가 트럼프의 평양 방문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평양 방문. 그래서 확실하게 평양에 한번 가거나 좀 그렇게 해봐라 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좋은 밤 되시고, 이번 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주간, 좋은 주간, 대박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